네, 북한이 최근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자리였고 딸 주혜도 함께했는데 김 위원장 옆에서 주머니에 손을 꽂고 있는 주혜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요 시험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새로 개량된 포차의 기동성 또한 완벽하다.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 정밀 유도 비행 체계는 이 무기 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으로 된다. 나는 최소 가까운 몇 년 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함께 다니면서 참관하는 모습을 저희가 처음 본 건 아닙니다만 신년에 여러 가지 이제 김주혜의 등장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요, 북한의 최고 성지인 금수산을 처음으로 참배하는 모습, 특히 아빠 엄마 사이에서 정중앙에 위치한 걸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또 직접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 모습, 이때도 아버지와 동행을 했었고요. 어제 공개된 장면인데 이걸 보면요. 시험 사격에 참관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꽂고 있어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 옆에 서 있었던 일인데 보통 간부들은 그런 행동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건 딸이어서 가능했겠죠? 저는 새 행사를 놓고 두 가지 측면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각자 볼까요? 예. 일단 첫 번째, 금수산에 갔는데 가장 가운데 센터에 섰다는 거는 네. 내가 백두혈통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백두혈통을 이어받는다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저기에 부여받았고 예. 실제로 저기에 쓸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이었는데 김주혜가 스므로써 이제는 아버지와도 권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이제 인민에게 보낸다. 네. 그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전투 이훈 기념관 건설장은 뭐냐면 저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의 그걸 위협을 기린다는 이제 일종의 그런 건설 기념관 아닙니까? 예. 저게 뭐냐면 바로 애민이라는 거예요. 애민. 그러니까 즉 이제 그 인민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저렇게 삽질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은 이제 북한은 선군 정치잖아요. 선군 정치에 이제 내가 중심에도 설 수 있다라는 그 행사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행사들이 북한에서는 하는 것들이 전체 노동당의 아주 치밀한 기획 아래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백두혈통들을 어떻게 보유해낼 것인가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주의 일련의 행보들을 봤을 때 일각에서는 후계 구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아마 정보 당국도 이런 부분들을 매우 주의 깊게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시험 사격을 한 방사포 성능이 좀 개량됐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달쯤에 9차 당대회가 열릴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김주혜가 후계자로 좀 명확하게 등장을 할 거냐 이게 관심인 것 같은데 조홍천 의원님이 전망하시기엔 좀 어떤가요? 글쎄요, 좀 너무 이른가요? 우리보다 굉장히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북한에서 여성 최고 지도자가 나오는 거는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는 그 저항을 의식해서 일찌감치부터 인민들에게 계속 노출을 시켜서 기정사실화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저 아들이 뭐 2명이 더 있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김정은에게. 네. 신체적으로 온전치 않다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전 뭐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 지금 뭐 유학을 갔다든가 뭐 그런 일신상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동년배 치고는 굉장히 비대하고 네. 뭐 비대하다? 심혈관계 몸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심혈관계 질환이 가족력으로 또 있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저 후계 구도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각계무샤로 좀 뒀다가 나중에 아들이 왔을 때 이어주는 뭐 그런 중간 역할 정도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진짜 후계자는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등장하는 역할이고.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까지 금수산 참배를 할 때 정중앙에 위치하고 네. 뭐 또 각종 그 탄도탄이나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아버지와 같이 참관을 하고 그런 성군 정치를 하는 북한에서 네.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아마 후계자로 하기 위한 그런 작업 아닌가 포석이 아닐까? 예,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예. 저는 듭니다. 여러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이 행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그때 포착됐던 장면 중에 함께 동행한 간부가 김주혜의 등을 좀 밀어서 이렇게 현장으로 보내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해석이 좀 나왔는데 저렇게 등을 밀치는 모습이 조금 포착이 되면서 저 간부가 지금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석이 좀 있는데요. 김진욱 특보 보시기에는 뭐 저게 엄청나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일까요? 그렇죠. 백두혈통의 몸에 손을 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동안의 관리를 본다면. 근데 김주혜가 아직 뭐 어린 지금 뭐 청소년 정도 되는데 예. 그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 옆에 가서 같이 해 이런 취지로 등을 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저런 행위가 그동안 북한에서 백두혈통에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행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오히려 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저 사람이 뭔가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지금 우리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 그 관계 당국에서도 지금 이제 이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볼 텐데 아직 저 그 장면을 우리가 찍은 게 아니라 북에서 송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북에서 저 장면을 왜 송출했을까? 만약에 이것이 검열을 미처 못한 것인지 아니면 검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 정도까지는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뀐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일 행사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그 방사포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소 몇 년 안에 어느 나라도 이런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거다. 최근에 성능을 개량했다라고 하는데요. 최대 사거리가 약 400km에 이르고 비행거리는 358.5km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한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가는 건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어느 정도의 좀 실질적인 위협이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저 대구경 방사포 정도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위협인 거죠. 왜냐하면 예. 우리를 사정권을 하고 있고 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저렇게 재래식 무기로 치면은 우린 더한 것도 갖고 있어요. 우리 현무를 갖고 있거든요. 예. 현무는 실질적으로 주석궁을 정밀 타격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수고 갈 정도의 핵탄두, 그러니까 그 위협적인 핵탄두는 아니지만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최근에 다시 꺼내든 이유는 핵 경쟁에서는 지금 우리도 이제 그 말하자면 핵잠을 갖겠다고 지금 미국과 예. 협의 중에 있잖아요. 지난번 북한이 왜 핵잠이라고 한번 공개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게 외형만 갖춰져 있고 내부는 아주 부실하게 짝이 없어서 아직 핵잠 근처에도 못 갔을 거라는 분석을 내놔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지금 9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이 이렇게 핵 전쟁의 억제력, 그다음에 핵무력의 고도화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인민들에게 좀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 역할이지만 오늘 이번에 쏜 거는 예. 사실 대구경 방사포기 때문에 핵무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네. 재래식 무기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의 위력을 강조하면서 핵 고도화를 한 번쯤 자꾸 얘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좀 9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가 계속 핵무력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사안인 거지 실제로 저게 핵과는 전혀 무관할 뿐더러 재래식 무기로 치면은 북한은 우리에게 이게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런 부분도 김정은의 고심이 있는 그런 아마 그 지금 뭐랄까 그 아마 발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활동의 목적은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9차 당대회에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요. 이거는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볼까요? 9차 당대회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목하는 일정인데 핵전쟁도 언급을 했고요. 다음 단계 구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북한의 김정은은 여러 차례 뭐 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다음 단계가 뭔지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핵을 개발했다라는 것은 이 탄두를 개발했다라는 뜻이고 네. 핵 무기가 완성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실어 나를 게 필요해요.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미사일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거 또 뭐 수천 킬로를 수만 킬로를 만 킬로 이상을 날아가야 어쨌든 미 대륙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 하나하고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핵잠수함, 네. 잠수함이 필요한 거는 근거리까지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어디에서 쐈는지 추적할 수 없는 그런 기밀성, 기동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핵잠수함이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더 고도화시키는 과정을 거쳐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SLBM이라는 것이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얘기하는 건데 네. 거기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을 가야 될 텐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도 핵 추진 잠수함을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 핵 잠수함에 핵탄두만 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밀항성을 가지려면 분명히 핵 추진 그 원자력 잠수함까지 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시킬 수 있는지 아마 그런 비전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과 김주애 부녀의 일정 저희가 8.15 만나봤고요.